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시골에서 살고 있는 68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다가오는 일. 저는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제가 도시개발 보상으로 110억이 넘는 거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 돈을 받아들고 처음에는 기뻤죠. 아, 이제 노후가 든든하겠구나. 아이들에게 짐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더니 저도 그랬나 봅니다. 아는 지인이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아주머니 확실한 사업이 있어요. 2달만 지나면 원금의 2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혹할 만하지 않나요? 저도 그만 덜컥 돈을 맡겨버렸습니다. 결과는요? 사기였습니다. 순식간에 수십억이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그 사기꾼들이 제 이름을 팔아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밤마다 집 앞에서 소리 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손에는 아직 70억이 넘는 보상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누구한테 맡겨야 하나. 고민 끝에 떠오른 건 제 새 아이였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첫째 준호, 대구에서 카페를 하는 둘째 미정, 그리고 구로의 낡은 빌라에서 아내와 함께 힘겹게 사는 막내 태수.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내 자식들은 돈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해 줄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일부러 초라하게 찾아가서 빚쟁이에게 쫓긴다고 말해보자.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먼저 찾아간 건 강남의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에 올라 문을 두드리니 아들이 정장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빚쟁이들이 날 쫓아다닌다. 며칠만 내 집에 숨어 지내면 안 되겠니? 여러분, 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으세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을 굳히더군요. 엄마, 우리 아파트는 경비가 철저하지만 만약 여기까지 빚쟁이가 오면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아내도 곤란해할 거고요. 모텔 같은데 잠깐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주며 이걸로 급한데 쓰세요. 하더군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단 한마디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는데 저는 씁쓸한 웃음만 지은 채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였습니다. 봄향기 카페라는 간판을 단 가게에서 딸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제가 엄마가 사기를 당해 빚쟁이들이 쫓아온다. 며칠 숨어 있어야겠다라고 말하자 딸의 얼굴도 금세 굳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카페 임대료도 밀렸고 남편 일도 안 돼요. 게다가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오면 손님들 다 떠나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쉼터 같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따뜻해야 할 커피 향이 그날따라 차갑게만 느껴지더군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구로의 빌라. 문을 열자 지친 얼굴의 막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빚쟁이들이 날 쫓는다. 당장 숨을 데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때 막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곧장 저를 안으로 끌어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집은 좁아도 안전해요. 아내랑 저뿐이라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며칠이든 몇 달이든 계세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곧 며느리 은주도 방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은 없어도 저희가 지켜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 평생 같이 살아도 좋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진짜 사랑은 조건 없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너희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다. 사기당한 건 맞지만 아직도 70억 넘는 돈이 남아있단다. 태수는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이 있든 없든 엄마는 제 전부예요. 왜 그런 시험을 하셨어요? 우린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곧 퍼졌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태도가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 저희 집에도 방 있어요. 같이 살아요. 다정한 말투였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 엄마는 이미 정했다. 이 돈은 태수와 은주에게 줄 거다. 준호와 미정은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가난한 엄마를 외면한 자식이 부자 엄마만 찾는 건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저는 막내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좁은 아파트였지만 웃음과 따뜻한 밥상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첫째와 둘째가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은 잃으면 다시는 못 얻는다. 너희가 진심으로만 대한다면 용서하마.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사람이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 내밀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100억이 넘는 돈보다 소중한 건 결국 변하지 않는 진심이라는 걸요.